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봄철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마라톤 대회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은 대구국제마라톤대회는 4월 한 달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참가자가 전용 앱을 사용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뛰고 인증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대회 처음으로 언택트 레이스로 진행된 대구국제마라톤 대회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 석 달 만에 뒤집힌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판결 등 지난 한 주간 주목할 만한 뉴스도 살펴봅니다. 마켓컬리가 처음이면 이 맛있는 걸 100원에 살 수 있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잘 먹을게요. 한 사람 빼고 다 좋아하는 100원 딜. 마켓컬리. 지워지지 않는 고정력. 에슬라저 뷰티의 시작. 잭스믹스 코스메틱. 스리라차. 스리라차의 맛과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진다. 자다 스리라차 치킨. 맛이 스리라차. 코의 아이콘 정수기다. 아이콘 정수기 필터를 교체할 멤버는 아래. 안 돼. 어려울 것 같은데. 빼고 넣고 끝. 쉬운데? 아이콘이잖아. 제품의 상단 커버가 열려 있습니다. 뭐야? 정수기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 어때? 시원하네. 시원해? 원터치 교체로 관리를 손쉽게. 스마트한 AI 진단까지. 이래서 BTS는 코웨이. 코의 아이콘 정수기. 코웨이. 비타민 B는 역시 비맥스 메타. 고양이 키우는 즐거움을 전 세계 누구나 누릴 수 있게 우리는 창구 프로그램과 함께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에서 동물을 활용한 캐주얼 게임 인기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스타트업들의 가능성을 함께 키운 창구 프로그램. 또 한 번 새로운 가능성들을 기다립니다. I'm here at Volvo to find out what is the ultimate safety test. These are the side and frontal crash tests. Pretty brutal. Now this is the big one, the 100-foot drop. So is this the ultimate safety test? Well, it depends whether you... 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전 대구FC 선수가 제기한 팀 내 폭력 문제가 이 의혹을 넘어서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구FC 전 선수가 현역 시절 팀에서 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가요, 팀 선배인 B씨로부터 지난 2018년 폭력과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피해자 A씨는 알몸 상태로 침대에서 기압을 받거나 이 숙소 체력 훈련장에서도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A씨는요, 가해자 괴롭힘에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면서 이 괴로운 심정을 토로를 했는데요. 이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요, 일부 폭행은 인정을 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두 선수 모두 현역 선수는 아니잖아요. 예. 네.
그 당시에는 어떤 조치가 없었나요? 구단은요, 당시에 인지한 폭행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 이후에 뭐 추가로 다른 피해를 당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구단은요, 처음에 요 입장을 낸 뒤로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이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측이요, 뭐 돈을 요구를 했다 먼저 아니다 이런 대립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최근 스포츠계에서 폭력 관련 미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아니다는 논란으로만 이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죠. 스포츠계에서는요, 여자 배구 스타 플레이였던 흥국생명 이재영, 이다영 이 쌍둥이 자매 선수가 학생 때 이 다른 선수들을 괴롭혔다는 폭로가 제기가 됐었고요. 두 선수는 사실관계를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지만 국가대표팀에서 배제되는 조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축구 기성용 선수나 현주엽 전 농구 선수 사례처럼 이 관련한 폭로는 진실 공방,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을 증언하는 이런 내용은요, 오랜 기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의 호소입니다. 이 설령 공소시효가 지나서 법적 처벌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라도 사과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싶다 이런 호소인데요. 뭐 이런 걸 보면서 사회 전반에 이제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게 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팩트 없는 폭로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이 목적이 될 경우에는요, 실제로 있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까지 저게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도 무시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대구FC 선수가 제기한 전 선수가 제기한 이 폭력 문제는요, 이 경찰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이 논란의 여지를 계속 주고 있는 스포츠계의 폭력 이런 악습은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시 비비도 분명히 밝혀져야겠지만 네. 국가 수준에 맞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말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예방책이 확실히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4.7 재보궐선거 이후 병역제도 개편과 관련한 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요,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내용이 올라와서 하루에 6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요, 병역제도를 모병제로 바꾸고 이 모든 남녀가 최대 100일간 군사훈련을 받고 예비군으로 복무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20대인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도요, 군 가산점제 부활을 거론을 했는데요. 현재 20대 남성 80% 이상이 강제 징집이 되고 있지만 제도적 보상이 부족하다면서 이 공기업 승진이나 경력 평가 시에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교육 문제와 더불어 군 문제는 정말 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찬반 논란이 뜨겁겠죠. 젊은 층들이 자주 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견이 많았는데요.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 그리고 이왕 할 거면 남녀 평등하게 복무를 시켜라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요, 역시 비현실적인 주장, 이건 20대 남성들 표심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지만 조건부 찬성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뭐 군대 내 여성 비율을 높이면 괜찮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사실 남성들이 지금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여성들도 임신이나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서 경력 당절의 어려움도 있다면서 이런 현실이 개선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이번 재보선 결과를 우리가 분석하면서도 20대 남자의 표심이 변한 것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네. 이것 때문인지 민주당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을 두고 조금 어떻게 보면 수상한 냄새가 난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대선이 앞에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 당사자인 박용진 의원은요, 좁은 해석이 건강한 논쟁으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선거 패배 극복을 위한 얄팍한 시도라는 해석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헐값에 청년들을 동원하는 방식을 언제까지 유지를 할 수 없다면서 이런 논의를 꺼내지 않는 건 게으르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역 개편안 의견이 많은데요. 사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요, 일부 의원들이 여성 채용 할당제 반대나 군 가산점 도입 등 이 남성들의 반페미니즘 성향에 기댄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건 새로운 게 아니라면서 이 부동산이나 취업 등 20대 삶을 어렵게 만드는 난제들을요, 근본이 아니라 역차별 의식 등의
단편적인 현상만 보고 설익은 대책만 나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요. 병역 자원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군 복무제 개편은 생산적 논의가 가능한 시점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는요. 군사적 효용성과 국민적 공감대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병역 제도는요. 사회 변화를 반영해야 되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 차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의식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란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좀 진지한 논의가 계속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투자 광풍이 불면서 이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요. 실명 확인 계좌를 이용해 거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4곳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 따르면 투자자 수를 볼 수 있는 실명 확인 계좌 수는 250만 1,700여 개로 2달 만에 2배 늘었습니다. 이 투자자 예탁금은 4조 원을 넘어서서요. 2020년 말 2달 전보다 2.5배 늘었고요. 투자 대기 자금뿐만 아니라 거래 금액도 늘었는데요. 이 4대 거래소 1, 2, 3월 1분기 거래 금액은 1,486조 원을 넘어서 지난해 연간 거래액을 앞질렀습니다. 이 용어 자체를 두고도 여러 말이 있던데요. 네. 뭐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화폐라고 부를 수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주로 3040이 이 화폐 열풍을 주도하고 있죠. 연령대별 예탁금을 좀 보면요. 30대가 1조 5,700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뒤로 40대, 50대 그리고 2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최근 주식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이 상대적으로 고수익인 암호화폐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유입된 것으로 본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다들 돈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거 아니냐 하는 이 소외 불안. 포모 증후군이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가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고요. 무리한 투자는 주의해야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열풍을 타고 이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 정부가 일단 6월까지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거의 자기 재산 전부를 인생을 걸듯이 전부 한꺼번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투입하기에는 시장이 이 보호 조치가 너무 미흡한 빈틈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가상 자산과 관련해서 시행 예정인 법은요. 9월에 은행이 실명 거래 계좌를 발급한 중국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이 특정금융정보법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이 전부입니다. 가상 자산이 세금 세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이 가상 자산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다. 이게 전부인데요. 투자자 보호와는 무관을 해서 투자자가 늘어난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소 운영자 자격 규정 그리고 수수료 책정 등 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가 돼 있지만요. 모두 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된 채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커질 대로 커진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도박판인데요. 투자자 보호 규정을 담자니까 제도권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이런 신호로 해석이 돼서 이 투기를 더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반면에 또 시장이 커진 만큼 정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건요. 지금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흐름인 만큼 어떤 규제나 그리고 감독이 흐름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은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부의 어떤 조치든 하루빨리 시간이 없어 보입니다. 빨리 강구가 될 것 같습니다. 거품이 터지면 수습이 안 되는 정도로 보이니까요.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차 소송과 2차 소송의 판결이요. 석 달 만에 정반대로 뒤집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곽예남 그리고 대구에 사시는 이용수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즉 원고 패소 판결을 하면서 이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서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서 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국가 면제 원칙을 들었습니다. 이거는요. 일본 정부가 이
재판을 계속 부정하면서 내세웠던 원칙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전쟁 범죄라고 예외를 둘 경우에 외교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또 판결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재판의 현장에서 들었던 이용수 할머니는요. 황당하다면서 중간에 나오셨고요.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반발하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의 소송에 대해서 다른 피해자들이 이미 소송을 제기했었고 네. 그 소송에서는 이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텐데 아까 말씀하신 국가 면제 원칙 이외에도 다른 근거가 또 있나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을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예외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국가 면제 원칙이 책임을 회피하라고 만든 이론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마지막 권리 구제라는 주장에 대해서 석 달 전 재판부는요. 개인에 대한 배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봤지만 이번 재판부는요. 2015년 한일 양국 간 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화해치유재단 설립 등의 후속 조치가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점은 있어도 피해자 권리 구제 수단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난 1차 소송 관련해서도 좀 달라진 내용이 있다면서요? 1차 소송 때 일본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승소 판결은 확정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소송 비용을 일본 정부가 부담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재판부가 소송 비용을 일본에게서 추심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비용을 강제 추심을 하는 것은요. 국제법 위반이고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하면서 국가적 위신과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고 이 헌법상 안보나 공공복리와도 상충된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이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인데요. 지난 2월에 재판부의 판사 전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바뀌었다 이렇게 판결이 달라져도 되냐 이런 지금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법원은요. 이 소송 비용에 대한 문제일 뿐 이 승소 판결에 대한 부정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판사 개개인은 모두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또 2심 그리고 대법원 이런 신급 제도가 있어서 여러 번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다고 하지만 네. 듣는 우리도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데 당사자들은 어떻게 뭐 말도 못할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당사자들은 반발이 심하고요. 그리고 법 쪽에서도 시각이 엇갈리는데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요. 절대적인 국가 면제로는 이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시대 때 내려왔던 것으로 이 고정 불변의 가치가 아니라면서요. 국가 면제 이론도 강행 규범을 위반할 경우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요즘의 국제법 추세고 관련한 판결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최원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요. 국제법의 현대적 경향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핵심 인권의 직접적인 침해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번 판결이 국제법을 더 준수한 신중한 판결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2차 소송 1심 판결 이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적절한 판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또 이 듣는 우리 국민들 또 부글부글하게 만들었는데요. 우리 국민의 인권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짓밟혔고 그리고 사과도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에서는 좀 이견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씁쓸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급심에 더 눈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체육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국제 마라톤 대회는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취소된 뒤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세계 최초 언택트 대회로 열린 대구국제 마라톤 대회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식 대구시 체육진흥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동욱 경산시청 중장거리 육상 선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대구 MBC 스포츠 기자 서군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초대 손님이 많으셔서 스튜디오가 한층 북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말 그 딱딱한 이슈가 아니고 정말 건강하고 즐거운 이슈를 준비를 해서 오늘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탓에 바뀐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지만 가장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하는 체육 행사, 문화 행사가 급격하게 줄었다는 게 가장 특징적일 텐데요.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체육계에도 육상계 특히 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올해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코로나 확산 때 어떠셨는지 과장님 먼저 말씀을 좀 주실까요? 예,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시민들께서 힘든 한 해를 보내실 것입니다. 스포츠 분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거의 모든 체육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되었고요. 저희들 19년 동안 계속 개최해오던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도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만 아니고 대부분의 육상 행사가 다 취소됐죠?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집행하는 쪽도 힘들지만 선수들은 자기의 기량을 펼쳐보거나 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져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사람들은 선수 당사자들일 것 같은데 이동욱 선수 어땠습니까? 저희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시즌인 겨울에 진행되는 동계훈련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동계훈련을 열심히 받고 시즌 준비를 하고 있는 찰나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일단은 줄줄이 시합들이 취소되면서 허탈한 마음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 체육 시설들이 임시로 이제 폐쇄가 되면서 저희 훈련 장소가 마땅히 없는 점에 대해서도 훈련하는데 좀 어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엘리트 선수, 다시 말하면 직업 선수이기 때문에 장소가 폐쇄되었다고 해서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작년 한 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마스크를 착용하고도 많이 훈련을 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이른 시간, 네. 시민분들이 안 계시는 시간을 좀 골라서 네. 좀 야외나 이렇게 가서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천 둔치나 이런 데 뛰는군요. 네. 네. 참 이 직업 선수들이 육상 선수들이 코로나의 트랙에 뛸 수 없게 되는 상황은 정말 다른 분들도 힘들지만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특별히 이번 대회는 어쨌든 열리게 되었잖아요.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2009년부터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계속 지속이 되었었는데 올해에는 특별히 비대면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육상 마라톤 대회를 비대면으로 한다 그러면 쉽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대회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굳이 이렇게까지 비대면 상황까지 하면서 국제 마라톤 대회를 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도 있을 텐데 석 기자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일단 뭐 지난해 대회가 취소된 게 정말 이례적이지만은 지난해 뭐 그런 대회들이 다 취소가 됐죠. 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보스턴 마라톤부터 대회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지난해 어찌 보면은 이제 많은 대회들이 한 코로나 상황을 팬데믹을 맞이하고서는 새롭게 좀 만든 방식이 이 비대면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은 스마트 기기들을 활용을 하시고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 있으시니까는 그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각자 자기가 정한 어느 정도의 정해진 거리를 그 정해진 대회 기간 안에 뛰는 레이스들을 펼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국제대회 자체를 할 때 이제 물론 다 같이 모여서 뛰는 대회를 하는 그 즐거움이나 흥겨움은 좀 없지만 그래도 대회를 직접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이유에서 많은 마라톤 동호인들 또 러너들이 지난해부터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하는 대회들, 물론 기존에도 이제 각종 건강 어플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달리기를 측정하고 저장하는 그러한 행태들은 이어져 왔지만은 이제 그런 각자의 러너들이 즐기던 습관이 이제 대회와 접목됐다. 네. 그 대회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대회로서 대구 국제 마라톤이 또 올해 이제 엘리트 부분을 포함해서 그 펼쳐졌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세계 최초로 열리는 언택트 대회라고 했는데 뭐 일반인들이 석 기자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마라톤 대회를 언택트로 하는 것을 그래도 심심찮게 본 것 같은데 이번 대회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거는 엘리트 선수들 다시 말하면 전문 선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들이 신체 활동이 좀 부족하였고요. 그로 인하여 그 정신적인 어려움도 가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동을 통해서 일상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깊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대회를 추진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막상 추진하고 보니 세계 최초 엘리트 언택트 대회라는 칭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뭐 뭐니 해도 우리 선수분들이 이 선수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선수는 특별한 느낌이 더 하실 것 같은데 이동국 선수 어떠십니까? 네, 아무래도 일단은 이렇게 세계 최초로 엘리트 언택트 대회가 저희 나라에서 개최됐다는 거에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번에 대구 마라톤을 본보기로 하여금 해서 다른 지역 마라톤 시합들도 이렇게 언택트로 한번 개최를 해 주셨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엘리트 우리가 선수로서. 시작하니까요. 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예, 참가 접수부터 완주까지 비대면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GPS 및 GIS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그 대구 마라톤 전용 앱을 활용을 하여 네. 저 4월 한 달 동안 자신이 원하는 장소나 시간에서 자유롭게 달리면 기록이 자동으로 측정이 됩니다. 특히 초보자를 위해 자신의 체력에 맞게 달릴 수 있는 누적으로 달릴 수 있게끔 하였고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네. 선수들도 같은 방식인가요?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는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네. 한 번에 그 달리기를 해야 되고요. 네. 마스터즈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 달 동안 누적으로 달리시면 됩니다. 이 비대면 마라톤을 위해서 특별히 앱을 자체 개발을 하신 건가요? 예.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거의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증도 많이 하였고요. 네. 거의 공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건 기자, 실제로 이 앱을 사용해서 달려보셨죠? 네, 이 이제 뭐 러너분들은 이런 앱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러닝 관련한 어플들이 꽤 많습니다. 뭐 이제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에서도 만든 어플들이 있고요. 또 그 러닝 자체 이제 러너들을 위해서 개발된 앱들도 많은데 이번 이제 대구 국제 마라톤 전용 어플 같은 경우는 그런 앱들이랑 비슷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똑같이 이제 그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달리는 거리, 구간들이 저장이 되고 그런데 뭐 차이점이라면은 다른 어플들 같은 경우는 대체로 그 러너들의 움직임에 감응을 해서 예를 들어 좀 멈춰 있으면은 자동으로 스탑이 되는 기능도 있고요. 또 이제 아무래도 요즘 그 러너분들이 많이 또 뛰면서 같이 즐기는 작은 재미들이 이제 SNS 활동인데 그런 것과의 연동 같은 것들이 이제 기존 앱들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구국제 마라톤 앱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은 조금 배제가 돼 있긴 해요. 그래서 막상 그냥 라이트한 러너분들이 쓰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점들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기존 어플을 쓰시던 습성으로 접근을 하시면 약간 진입장벽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선수들이 뛰는 대회다 보니까는 중간에 뭐 멈추고 다시 뛰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공정성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배제돼 있고 네. 또 이 대회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어플이다 보니까는 좀 다른 잔 기능들은 덜하긴 한데 조직위 측에서는 이 어플이 이제 개발은 됐으니까 앞으로 좀 더 활용 방안을 늘리기 위해서 자체 개발을 좀 더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은 이런 비대면 방식이 이어진다면 그 어플을 좀 이원화하는 방식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선수용과 비선수, 그러니까 마스터즈 부분이랑 엘리트 부분을 좀 별도로 운영하는 방식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인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뛰다가 오늘 5km 뛰고 다음에 또 5km 뛰고 네, 그런 건 가능한데요. 거죠? 대회 운영상. 네. 그 막상 뛰시다 보면은 이제 그냥 일반 오프로드를 뛸 때 뭐 가다가 잠깐 멈춰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아니면 신호등이 있어서 멈추실 수도 있는데 그런 구간들이 이제 대부분의 다른 어플들은 그 러너분들이 멈추면 시계도 멈추고 거리도 딱 스톱이 되는데 이 대구 마라톤 어플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습니다. 네. 지금 선수들 대회에 좀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에게 최적화된 앱까지 개발해서 실제로 달려보셨죠, 이동욱 선수? 네. 그냥 뛸 때하고 어떻습니까? 달려보시니까. 아무래도 시합은 시합이다 보니까 네. 더 긴장감도 있었고, 네. 근데 저는 이번에 경산 시민운동장에서 그 언택트 레이스를 진행하였는데 네. 이제 1시간 11분 정도의 기록으로 이번에 기록으로 마쳤는데 아무래도 이게 언택트 레이스다 보니까 혼자서 아무래도 조금 외롭게 네. 달리다 보니까 평소 이제 코로나 시대 이전에 시합에 출전했을 때는 많은 엘리트 선수들과 마스터즈 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달릴 수 있어서 더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달리고 더 기록적인 부분도 훨씬 좋았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언택트다 보니까
혼자서 뛰어야 되는 시간이 길고 좀 지루함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운동장이라는 제가 선택한 장소도 그랬고 그래서 뭐 기록적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나 네. 총 길이가 얼마를 뛰셨어요? 이번에 하프 마라톤 네. 코스를 이번에 완주했습니다. 운동장에서 21. 그러니까 42.195를 반 나눈 걸 뛰신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을 몇 바퀴를 돌아야 됩니까? 제가 50바퀴 이상 네, 달리셨죠? 네, 50바퀴 조금 넘게 달렸습니다. 50바퀴 돌리면 사람이 제정신이 될 수 있나요? 같은 곳을 계속. 야, 참 대단하십니다. 저는 엄두를 못 내봐가지고 이 5km, 10km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이 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재미로 뛰시는 거잖아요. 같이 뛰는 재미로 서로 기록이 목적이 아니라도 하루 그냥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짧은 거리지만 뛰는 거 자체가 이 마라톤 대회에 점점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 하나의 그냥 선수를 위한 대회가 아니라 다 같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언택트라서 아예 없어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군요. 네. 처음 하는 일이다 보면 항상 어디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점들이 곳곳에서 출몰을 할 텐데 그 과정,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전체 참가하는 규모, 그다음에 참가 인원, 그다음에 이번 대회 특징을 짧게 뭐 정리를 해본다면 어떨까요, 과장님? 예, 저희들이 사실 이번 비대면 대회를 준비하면서 참가 신청이 저조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저희들 국제 마라톤 대회가 취소가 됐고 아마 시민들이 아마 느끼는 공허함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무엇보다도 과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동호인 위주로 단체 접수를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SNS를 통해 시민들과 그다음 운동 초보자, 그다음 기존 동호인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분히 저희들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서 1만 명 목표에 저희들이 20% 초과 달성한 12,2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뛰고 싶어하는 많은 그 동호인들이나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의 욕구가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석 기자 보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동호인 참여도 많았고요. 이런 언택트 레이스를 하면은 대부분 진짜 빠르게 요즘은 그 모집 인원을 채우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대회들도 네. 언택트 레이스들이. 이번 대회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엘리트 선수들이 뭐 국내에서도 이제 이동욱 선수 포함해서 많은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이 언택트 레이스에 참가한 의미도 있지만요. 또 해외에서 14개 나라 한 200명이 넘는 선수들이 다 제각각의 나라에서 그 대구 국제 마라톤 어플을 활용해서 뛰었거든요. 네. 실제로 뛴 영상들도 그 마라톤 사무국으로 접수가 되고 있고요. 같이 모여서 원래 뛰어야 되는 선수들이 물론 같이 모이진 못했지만은 저마다의 공간에서 같은 거리를 뛰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그 하프 코스를 달리셨다고 했는데 보통 이제 일반 참가자분들은 앞서 말씀하신 뭐 신천이라든지 금호강 아니면 동네 체육공원 이런 데를 그냥 주위 풍광도 보면서 10km 뭐 이렇게 달리셨는데 지금 대부분의 선수들은 국내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다 운동장 트랙을 도시더라고요. 그런 이유를 이제 그 현장 취재하면서 여쭤보니까는 아무래도 일단 기록의 부분이 있고 이 대회 자체를 뭐 선수들이 물론 어느 정도의 상금도 있고 목표의식도 있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대회를 못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기량 점검, 그다음에 선수 스스로의 훈련 프로그램으로서의 이 언택트 대회가 어떠한 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를 짚어보는 의미에서 그 일반적인 마스터즈 분들은 익숙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선수들이 더 낯선 경험이자 또 새로운 하나의 장르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수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정말 그 특별한 경험일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국제적으로 참여하는 엘리트 선수들, 정말 전문 선수들을 참여시키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준비 과정이나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예, 그 세계적인 기록을 보유한 그 엘리트 선수들이 참여하는 국제 대회를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든가 그 기록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오랜 국제 육상대회 개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대학과 대구 스포츠 과학센터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잘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 분야는 국내 홍보뿐만 아니라 80여만 명의 재미대한체육회와 그리고 저희들 한국관광공사 32개 해외 지사를 통해서 저희들 비대면 마라톤 대회 참여를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네. 이게 홍보를 한다고 해도 처음 이런 대회를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면 사실 어색하기도 하고 이럴 텐데 아까 석 기자 말씀하셨지만 일반 그 마스터들 같은 경우에는 재미삼아 뛰는 거니까요. 동호인들이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참가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마라톤 참가 대회 참가하면 기념품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외로 주는 경품 같은 거에 훨씬 관심이 많아서 참여를 유도하는 게 별로 어렵지는 않을 텐데 전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참여하게 되면 일반인들이야 뭐 뛰었다고 인증만 되면 경품 주고 참가하는 그 기념품 같은 걸 나눠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뛰는 선수, 기온 적당한 데 뛰는 선수, 아침에 뛴 선수, 뭐 저녁에 뛴 선수 다 조건이 다른데 이런 다른 조건에서 뛴 선수들의 기록을 가지고 마라톤 대회의 어떤 선수 차원의 어떤 평가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 그다음에 일반인들은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 동일한 코스를 달리는 기존 대회와 비교하면 조금 어색하실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구 마라톤 앱을 자체 개발하여 그 인공위성을 활용한 GPS, 그다음 GIS, 구글 지도로 거리라든가 그다음 속도, 고도, 보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희들이 그 기록 공정성 확보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직접 뛰어보신 우리 이 선수께서는 그 앱을 사용해서 뛰어보시니까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달리는 방식, 이 방식이 과연 그 기존에 그냥 주어진 코스를 달릴 때와 비교해서 어떻든가요? 오히려 이게 직접 뛰어본 사람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이 앱의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네. 저는 엘리트 선수들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곰곰이 보니까 이게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이 원하는 장소, 시간에서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는 기회도 많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더 아무래도 엘리트 선수들은 그래도 자신들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아마 잘 선별을 했을 거고요. 네. 엘리트 선수들. 그러면서 그래도 앱도 잘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잘 이렇게 연동도 잘 되고, 작동이 잘 되고. 네. 네. 그래서 잘 돼서 저는 일단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직접 뛰어보지 않은 사람의 눈높이에서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요. 오늘 뛰었는데 앱을 시작하고 뛰었어요. 컨디션이 별로예요. 캔슬하고 취소하고 다시 뛸 수 있습니까, 과장님? 일반인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가능한데 선수들은 딱 한 번만 기회를 이번에 제공을 해서 왜냐하면 그런 판정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딱 정해진 날 그 기간도 훨씬 짧았고요. 마스터즈들은 한 달인데 선수들은 한 열흘 정도만 뛰셨고 그래서 그 1회 기록만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순위도 나름 이제 다 매겼고 순위에 따라서 뭐 작지만 이렇게 이제 시상도 있었고. 네, 선수는 누적적인 것도 안 되고 오늘 하루 이 시간을 선택해서 뛰겠다 하면 시작하면 그 기회 한 번이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누적이 돼서 마일리지가 차면 끝나는 걸로 하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 다른 혹시 이 유수의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 다른 도시나 우리 이 한국 내의 다른 도시들에서 문의나 혹은 이런 것들이 오고 관심을 보이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비대면 대회로 처음 그 엘리트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저희들 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저희들을 그 어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전화가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이제 4월 한 달간 진행돼서 이제 곧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 됐는데 나름의 성과를 평가하신다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 12,000여 명이 참가자가 접수해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모두가 완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이벤트로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그다음 연인, 그 반려견 등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기회를 만들어 간다는 후기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직접 뛰어보신 우리
이동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마라톤 대회에서 얻은 나름의 성과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부상으로 이제 겨울에 동계훈련을 잘 마치지 못했는데 네. 이번 대구 이 언택트 레이스를 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시합은 시합이다 보니까 좀 더 미리 이제 시험하는 모의고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긴장도 좀 하면서 그래도 연습이지만 시합은 시합이라는 느낌으로 임해서 좀 실전처럼 임해봐서 상당히 좀 색다르면서도 저한테는 이렇게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료들은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앱과 연결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많았는데 네. 이렇게 점점 몇 차례 시도하고 이렇게 점점 하면서 동료 선수들도 이렇게라도 시합을 개최해 주는 것 자체에 저희 엘리트 선수들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아마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대의 어떤 성과가 아닌가. 이런 계기 자체도 없으면 테스트해 볼 기회 자체도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료들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네. 전체적으로 이 마라톤 대회를 비대면 방식으로도 개최하는 것이 우리 대구 체육계나 체육계 전반에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서 이제 선수들의 참가라는 측면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수 참가가 끊겼다면은 대구국제 마라톤이 물론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끊긴 거지만 어쨌든 명맥이 끊기게 되는 거잖아요. 네. 대회가 그냥 일반 마스터즈 대회로만 만약에 진행이 됐다면 그러지 않고 어쨌든 선수 부문을 가져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지난해 세계적인 많은 마라톤 대회 중에 유일하게 이 대면으로 열렸던 대회가 이제 런던 마라톤이 대면으로 열렸는데 네. 런던 같은 경우도 마스터즈는 빼고 이제 엘리트 선수들만 그리고 아주 정해진 구간을 한 2km 정도 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 이제 한 2.1km 정도 구간을 만들어서 거기를 한 20바퀴 정도를 선수들이 뛰면서 이제 오프라인 대회를 했는데 올해 대회를 어쨌든 이 어플을 사용하고 비대면 언택트 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대구 대회는 내년에 그런 엘리트 부분이라도 좀 대면 대회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었다.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마스터즈 부분이죠. 일반 동호인 참가에 있어서 많은 대회들이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냥 다 언택트 레이스로 각자 집으로 보통 이제 마라톤 동호인들은 이제 그 굿즈에 따라서 그 신청 속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데 네. 그 굿즈를 받아서 각자 개인이 가진 자기가 주로 뛸 때 주로 쓰는 어플로 다른 대회들은 다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근데 대구국제 마라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앱을 써야지만 인정을 해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인 마스터즈들은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평가를 어떻게 내릴지는 좀 더 사무국에서 면밀히 지켜봐야 되지만은 이 어플을 이왕 만들었으니 좀 더 디벨롭을 시키고 일반 참가자들한테 좀 더 사용 편의성을 준다면 대구국제 마라톤은 앞으로 또 이런 비대면 대회를 항상 끌고 갈 수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 기존 이제 대구국제 마라톤 참가자들의 성향을 보면은 어쨌든 대구 경북에서 가장 많이들 참가를 하셨어요. 네. 가까우니까요. 그냥 대구에 와서 그 도심 코스를 달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대회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도권 참가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 왜냐? 서울에 살건 뭐 경기도에 살건 다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이 대구국제 마라톤을 참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대구국제 마라톤은 원래 지금 우리나라의 거의 뭐 3대 마라톤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서울국제 마라톤과 춘천 마라톤과 함께 그리고 또 실버 라벨 대회로서의 의미도 있고요. 그런 이유에서 이 대회를 끌고 가는 지점에서 올해 대회를 했다는 게 의미가 있고 그 앞으로도 이제 엘리트 부분, 마스터즈 부분을 각각 투트랙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는 대구시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있어서의 성과는 분명한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나 대구 이외 지역에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운영하신 시에서는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이번 대회의 성과를 평가하시는지 개선할 점 특히 아직 그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나기에는 조금 이르니까요. 하면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점이 지금도 이렇게 발견된 게 있으면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 그 중장거리 강국인 아프리카 지역의 그 인터넷 등 그 통신 그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구 마라톤 앱 시스템이 수시로 업그레이드되는 게 좀 지연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 그 택배
물품을 이게 해외로 보내면서 통관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외교부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굿즈는 어떤 걸 주셨나요? 너무 굿즈에 집착하나요, 제가 오늘? 아니 근데 일반 참가자들은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뭐 조금 이제 뭐 내내 잘했던 지점, 특별했던 지점을 뭐 언급을 했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굿즈 자체의 뭐 문제보다도 굿즈 자체는 뭐 다른 대회랑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뭐 비슷한 형태로 뭐 기념 티셔츠랑 메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조금 더 체육적인 측면이 강했던 굿즈였던 것 같아요. 뭐 에너지 젤이라든지 에너지 바 뭐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됐는데 최근 대회들을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진짜 대회를 기념할 수 있고 대회만의 좀 아이덴티티를 담은 굿즈를 줘야지 이제 일반 참가자들한테 훨씬 매력이 많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지점들도 있었습니다. 그 지금 대구 마라톤 같은 경우는 대회의 어떤 상징이라든지 아니면은 시그니처가 될 문양 같은 게 사실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티를 받았을 때 뭐 그냥 어디서나 살 수 있는 티처럼 되니까요. 근데 그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의 다른 대회들도 그렇고 해외 대회들도 그런 굿즈에 이제 어떠한 이 도시의 상징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이 대회 참가자들만 받을 수 있는 물품을 만드는 네. 거죠. 그리고 그 특히 이제 일반 참가자들한테는 좀 이 물건들을 받았을 때 개인 SNS에 올릴 만큼 좀 그런 아기자기한 재미들을 조금 더 고민을 했다면 내년 대회는 좀 더 참가자들이 많지 않을까. 몇몇 대회들은 막상 대회 오픈하면 한 10,000명, 15,000명 모집해도 진짜 1시간 반, 2시간 안에 다 서버가 다운되고 막 그래서 네. 참가자들이 확 몰리거든요. 그게 사실은 일찌감치서부터 이번 대회 굿즈는 뭐다를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번 대회 기념품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이번 대회에 참여했을 때 그냥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물품이면 이렇게 오랫동안 대구시가 준비한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을 하고 이 기념품 안에 대구시의 홍보 효과를 입힐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고민을 하면 이 마라톤의 의미가 더 살아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마라톤 참여하는 사람 외에는 그해 그 마라톤 참여한 사람들 외에는 모을 수 없는 어떤 기념품이 있으면 상당히 전시를 해두는 데도 유인책도 되고 사람들이 그런 유인이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집착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세계 최초의 시도를 했듯이 경쟁력을 점점 확보해 나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지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선수들이 제일 현장에서 잘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충분히 지금도 잘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구 마라톤이 점점 한 해 한 해 갈수록 더 발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지금 일단은 코로나 시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지만 이게 얼른 끝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트 선수들도 그렇고 엘리트 선수들도 같이 뛰어주는 그냥 동호회 마스터즈 팬들이죠 일종의 같은 경기를 치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뛰면 훨씬 더 힘이 납니까? 네, 좀 더 그 시합장 현장에서 더 분위기가 한층 살고 선수들도 더 신이 나서 더 기록적인 부분이나 좀 더 모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장님 어떻게 좀 더 나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 그 세계 육상연맹과 저희들 그 라벨 대회 유지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스터즈 풀코스가 지금 코스가 없습니다. 요것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코스를 개발해서 조금 경쟁력이 있도록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라톤 대회를 계속 취재하신 우리 석 기자께는 제가 마라톤 대회 지금 운영되는 방식을 넘어서서 혹은 지금 운영되는 방식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바람직해 보이십니까? 앞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그 이제 대면 대회를 상정해서요. 그 대구 대회가 마스터즈 풀코스가 없습니다. 그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진 이유는 저희가 도심 구간을 달리다 보니까 도로 통제를 그 봄 정말 계절 좋고 뭐 결혼식도 많고 한 그런 4월 달에 도심을 하루 거의 통으로 통제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도 뭐 주말에 이제 보도국에 근무를 하다 보면은 대회하는 날 뭐 전화가 빗발칩니다. 네, 지금 예식장에 신부인데 못 가고 있다. 차를 막으면 어떡하냐. 이 대회가 뭐라고 이런 비난도 많이 하세요. 네.
이게 왜 도심으로 왔냐면 물론 대구라는 도시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도심으로 온 것도 있지만 도심 코스이기 때문에 아마 기록이 되게 좋았다고 들었어요. 이건 나중에 이동욱 선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선수들의 기록을 위해서 도심으로 오다 보니까는 일반 마스터즈를 놓치게 된 거죠. 네. 이 양날의 검 같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일반 참가자들도 뛸 수 있는 풀코스에 대한 고민과 또 선수들의 기록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 사이에서 일단은 좀 대회의 앞날을 진짜 근원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네. 이동욱 선수 아까 우리 석 기자 얘기한 것처럼 도심에서 뛰면 기록이 좀 좋아집니까? 아무래도 도심에서 뛴다는 것 자체가 주변에 많은 시민분들이 응원을 해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도심 자체가 이렇게 평탄한 코스로 순환 코스로 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엘리트 선수들은 그런 조그만한 코스에도 많은 기록적인 부분이 이렇게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도심 안에서 덜 지루하고 시민들의 응원을 받아서 뛰는 게 엘리트 선수들은 아무래도 더 흥이 나고 더 신이 나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데 한몫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회로 우리 대구국제 마라톤 대회가 계속 성장 발전하고 일반인들도 그리고 엘리트 선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좀 유기적이고 상징성이 있는 대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길로 가는 첫걸음 혹은 중간에 확인하는 장치로서 이번 언택트 마라톤 대회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미처 못하셨던 말씀이 있으면 오늘 나오신 패널분들께 1분 드리겠습니다. 1분씩 마지막 말씀 듣고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장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예. 그 체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이 일상에서 운동을 생활하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 세계 최초 엘리트 언택트 마라톤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시민분들과 그리고 동호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들 마라톤 앱을 활용해서 그 가족과 함께 달리는 런앤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동욱 선수. 네, 저는 이렇게 저 엘리트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시합 하나라도 더 만들어 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많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비대면이라도 이런 식으로 시합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또 많은 마스터즈 동호인분들도 많이 건강 유의하시면서 마라톤을 좀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서우 기자. 저도 일단 달리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이런 대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언택트 일지언정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되게 고맙다는 마음이 우선 들고요. 이런 대회들이 좀 더 이제 처음이니까 그렇지 앞으로 더 진화하고 나아질 지점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언택트를 넘어서 이제 언젠가는 다들 다 같이 달리는 날이 곧 와야 될 거고 오리라 믿는데 그런 날이 왔을 때 진짜 대구시가 좀 더 이 대회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하고 대구라는 도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너무 좋은 수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유명한 세계적인 마라톤 대회들이 있잖아요. 뭐 런던, 뉴욕, 보스턴, 뭐 베를린 이런 대회들처럼 그 도시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대회로 대구 마라톤이 성장하기 위한 좀 깊고 또 넓은 고민이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종식 대구시 체육진흥과장, 이동욱 경산시청 중장거리 육상 선수 그리고 서구원 대구 MBC 기자 세 분 모시고 대구국제 마라톤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세 분 모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차이라고 하고 그 다름을 이유로 사회나 문화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이 차별을 만들어내는 가치라는 것은 사회와 문화마다 다른 자의적인 것입니다. 지금 행해지는 차별의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며 그 누구도 차별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차이는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에 기반해서 다양성이 인정되는 보다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군대 가는 것에 대한 논의의 시작 지점은
남녀의 차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여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군대의 역할도 있다는 사실은 남녀 구분 없이 모두 군대 가자는 말과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그런 논의라는 뜻입니다. 20대 남자의 표심이 돌아섰다고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이나 남녀 모두 군복무를 주장하는 것은 차이와 차별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지금 20대 남자가 지난 선거에서 돌아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여도 야도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된 모양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